좋아하는 남자 있으신가요?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가 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칭찬이에요. 오늘은 남자들이 진짜 끌리는 여자 성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드릴 건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누구한테나 살가운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적당히 허당기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나 스타일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남자들이 정말 빠져드는 건 따로 있거든요. 저도 주변 남자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가 제일 매력적이냐고요. 그랬더니 다들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한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좋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한 사람들은 티가 난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 되게 여유로워요. 뭔가 조급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거든요.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집이 정말 화목했대요. 주말마다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는 꼭 같이 식사하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을 덜 받고 잘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요. 사소한 일로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유 있고 긍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잘한 거랑 공주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공주병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잘한 사람들은 베풀 줄도 알아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매력인 거죠. 예전에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여자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식당에서 종업원분한테 주문할 때도 되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혹시 주문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물론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누가 어쨌고 저쨌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피곤해요. 관심도 없는 사람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나 얘기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썸 타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다른 친구들 얘기를 막 하는 거래요. 걘 진짜 별로야. 이번에도 또 그랬다니까 하면서 막 투덜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더래요. 결국 그 친구는 그 여자분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대요. 차라리 자기 TMI를 귀엽게 얘기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 있었어. 복사기 고장났는데 나만 몰랐나 봐. 한참 버튼 누르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귀여운 거죠. 웃으면서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야내 동료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실수하고 나한테 떠넘기고. 이렇게 말하면 남자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비가 오면 아, 오늘 비 와서 짜증나 하는 사람이 있고, 오빠 비 오는 날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 나 그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매력적이죠. 그리고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살가운 사람이에요. 살갑다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보면 손님한테 항상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일이니까 그러시는 거지만 그게 일이 아니라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여자 후배가 그랬거든요. 그 후배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되게 따뜻하게 대해줘요. 편의점에서 물건 쌀 때도 직원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택시 내릴 때도 기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 보면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만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고요. 연애할 때 상대방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할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리액션이에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여자가 뭔지 아세요? 개그우먼처럼 남자를 웃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한 말에 잘 웃어주는 여자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남자들은 자기가 한 농담에 여자가 박장대소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설령 그게 별로 안 웃긴 농담이어도요. 여자가 오빠 진짜 웃겨 하면서 웃어주면 남자는 나 개그 감각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더 웃기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둘이 있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지는 거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소개팅 자리에서 선배가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대요. 오늘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지나쳤어요. 이렇게요. 별로 웃길 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헉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래요.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선배가 계속 얘기하게 됐대요. 결국 그날 소개팅이 엄청 잘 됐고 지금까지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리액션이 좋다는 건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남자한테는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반대로 남자가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거나 응응하면서 대충 듣는 척하면 남자는 금방 알아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표현이 솔직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솔직하다는 게 뭐든지 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늦어?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면 남자도 기분 나쁘죠. 근데 오빠 기다렸어. 무슨 일 있었어? 나 좀 걱정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서운한 감정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남자들은 여자가 말을 예쁘게 하면 진짜 미안해져요. 아, 내가 늦어서 걱정시켰구나. 다음부터는 정말 시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화를 내면 남자도 기분이 나빠서 아, 알았어. 미안하다니까. 이렇게 되받아치게 되죠. 그러면 싸움으로 번지는 거고요. 커플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이에요. 말을 예쁘게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게 쌓여서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랑은 싸울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잘 풀어가니까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둘이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아 진짜 짜증나 왜 비가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빠 우산 같이 쓰면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 나 이런 거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날씨나 풍경도 여자가 한마디 하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여자분이랑 데이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말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카페에 갔는데 제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실수로 엎질렀어요. 되게 민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괜찮아요. 오빠 나도 맨날 그래요. 우리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민망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죠. 말을 예쁘게 하는 건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힘들어 대신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짜증나 대신 이런 날도 있지, 뭐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칭찬에 정말 약해요. 이게 본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오빠 힘 되게 세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자동으로 나 팔씨름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지는 거죠. 제 친구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옆에서 운동하던 여자분이 와, 근육 진짜 좋으시네요. 운동 오래 하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날 친구가 집에 가서 평소보다 1시간 더 운동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헬스장 가는 시간을 그 여자분이랑 맞추려고 했대요. 칭찬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칭찬해주세요. 직접적으로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면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오빠 머리 누가 해줬어. 진짜 잘 어울려. 오빠 안경 어디 거야 되게 멋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남자들은 이런 칭찬 들으면 진짜 신경 쓰기 시작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옷도 더 신경 쓰고 머리도 더 열심히 세팅하고 오는 거죠. 칭찬받은 부분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의식하게 되고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과한 칭찬이나 거짓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오빠 연예인 같아. 이런 건 누가 봐도 오버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작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훨씬 진실되게 들려요. 오빠 웃을 때 눈 찡그리는 거 귀엽다. 오빠 목소리 톤이 되게 듣기 좋아.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적당히 허당끼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완벽한 여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뭐든지 혼자 다 잘하고 독립적이고 그러면 남자가 낄 틈이 없거든요. 남자들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 선배 커플을 보면 정말 그래요. 여자분이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가끔 허당미를 보이세요. 약속 장소를 깜빡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집에서 나올 때 지갑을 두고 나오거나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선배가 챙겨주는데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물론 이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하면 안 돼요. 매번 약속 시간에 늦거나 맨날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죠. 적당히 귀엽게 보일 정도의 허당미가 좋은 거예요. 남자가 내가 챙겨줘야겠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요. 그리고 허당기가 있으면 남자의 보호 본능이 자극돼요. 둘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여자가 핸드백을 두고 내리려고 해요. 그럼 남자가 가방 하면서 챙겨주잖아요. 그 순간 남자는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없던 감정도 생기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런 걸 얘기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더 호감이 생긴다고요.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허당끼 있는 여자한테 남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연기하려고 하면 금방 티나요. 일부러 깜빡하는 척하고 일부러 못하는 척하면 남자들도 알아요. 차라리 본인이 진짜 서툰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나아요. 나 길치라서 길 잘 못 찾아나 기계치라서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이런 거요. 그럼 남자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바로 생각의 깊이예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남자들은 외모도 보지만 결국 오래 만나려면 대화가 통해야 돼요. 생각의 깊이가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생각이 가벼운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금방 느껴져요.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하면서 넘어가거나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정이 안 가는 거죠. 반대로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면서 들어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이 지금 여자친구분이랑 만난 지 5년 됐는데요. 그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분이 예뻐서 좋았는데 지금은 대화가 통해서 좋대요. 둘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이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인생 고민까지 다 터놓고 얘기한대요. 그게 진짜 연애의 맛이래요. 생각의 깊이가 맞는다는 건 가치관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은 달라도 돼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느냐예요.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는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게 좋은데, 여자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이럴 때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나는 나가는 게 좋은데, 오빠는 왜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해 하면서 불만을 표현해요. 근데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오빠는 평일에 일하느라 힘드니까 주말에 쉬고 싶겠구나. 그럼 오전에는 오빠 쉬게 해주고 오후에 잠깐 나갈까?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런 사람이랑은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풀어가니까요. 그리고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보면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프러포즈를 했어요. 제가 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걔랑 얘기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걔가 나한테 자극을 주거든. 그리고 뭐든지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이 사람이랑이면 평생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요. 이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생각의 깊이가 맞으면 그게 가능해요. 둘이 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 성격에 대해서 쭉 얘기해 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랑 많이 받고 잘한 것처럼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 부정적인 뒷담화보다는 귀여운 TMI를 얘기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살갑고 친절한 사람. 상대방 말에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 표현이 솔직하면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 적당히 허당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칭찬이에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오늘부터 칭찬해 보세요.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작은 것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옷 잘 어울린다. 머리 예쁘게 했네. 말하는 거 재밌다. 이런 거요.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리액션도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핸드폰 보지 말고 눈 마주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하면 크게 웃어주고 진지한 얘기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죠. 리액션 하나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화가 나거나 서운해도 일단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대신 나 이런 거 좀 서운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작은 차이 같지만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비가 오면 짜증나 대신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생각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말고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바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말도 예쁘게 나오고 칭찬도 하게 되고 긍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세요. 내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연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이런 성격 때문에 연애가 잘 됐다거나 반대로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